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마지막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강연들 듣느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듣고 자리로 다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이니만큼 일상에서 남기시면 좋을 만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함께 좀 던지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미래와 청소년 시민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는데, 사실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금 당장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김누리 교수님도 학내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좀 찬찬히 짚어보면서, 청소년이 왜 정치가 재미없다고 느낄까? 또는 청소년은 자신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시기에 많은 분들이 너희는 예비 사회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청소년기는 뭐라 부르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부르죠. 이 말들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을 마치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처럼, 또는 이렇게 사회 이전에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만날 때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라는 책을 올해 좀 냈었는데요. 그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중에서도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이 정말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뭐 교육에서도 만나고 활동에서도 만나고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만나왔는데, 청소년분들에게 자신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다양한 대답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제가 다리를 다쳤더니 의자를 준비해 주시네요. 네. 그럼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하필이면 어제 자빠져가지고 자빠지면서 생각을 했죠. 내일 촬영을 하니까 얼굴만은 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몸은 다 까졌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도 당연히 시민이죠. 이 사회, 이 나라의 일부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시민 아닌가요? 라고 하는 대답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대답들, 뭘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접도 못 받는데 우리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또는 시에서 산다고 시민이 아니라 권리가 있어야 시민이 아니냐, 그렇다면 청소년도 시민이다? 그건 모순이다.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는 말부터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청소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처럼 안타깝게도 지금 청소년은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경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선거권만 하더라도 2019년 말에 되어서야 만 18세 청소년들에 한정해서 가까스로 보장되었죠. 대다수 청소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체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드렸던 책 안에는 청소년분들이 직접 체크해보라고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신의 청소년기를 좀 돌아보면서, 또는 본인들이 만나고 있는 가족이나 뭐 주변의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몰라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네. 그리고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는 대학 가서 알아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중요하거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나요? 반상회 같은 거, 아파트 반상회 이런 거 하면 반상회장을 청소년에게 맡기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 점들을 또 떠올릴 수 있고 주민센터, 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어리다고 곧장 반말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 활동가들 중에서도 청소년 활동가 분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공적 장소에서 공적인 의견을 나누는 인터뷰로서 만난 자리인데 대뜸 반말을 하신다거나 누구 양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경우에 기자분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동료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의문을 떠올리게 되는 관계이기도 하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년의 이용이나 참여가 금지된 곳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시죠.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나 투표를 진행할 때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가요? 저희 재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학생들의 뭐 등하교에 대해서 온라인 등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등교를 할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들, 학생들 당사자들에게 과연 설문조사나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학부모와 교사 중심으로 의견이 많이 오갔고 학생들 자신이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의견은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자녀분들과 의견이 일상시에 굉장히 통합이 되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학생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고 학부모의 의견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런 궁금증도 좀 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도 이제 여러 선거들이 올해에도 있고 했는데 과연 그 선거에서 청소년 공약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느냐.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점들을 돌아봤을 때 이 체크리스트에서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칸에 과연 동그라미를 칠 것인가 체크하면서 자신이 시민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곳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청소년이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저희가 청소년이 어떻게 시민으로 키워낼 것이냐 또는 뭐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성숙한 시민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상과 정치와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들이 자기가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려면 어떤 만남과 관계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이사나 전화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인데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경우가 있나요? 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대부분 그런 경험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만약에 자녀를 키우신다면 이사를 가실 때 자녀와 함께 집을 보러 가거나 자녀와 함께 집을 결정하거나 나는 내 방이 너무 작아서 싫은데 나는 내 방이 남향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 방은 왜 북향이야?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성실히 대답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잘 경험하기 힘들죠. 아마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런 과정들에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보고 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상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제가 어려서 기억이 없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막 이 집이 좋다 저 집이 좋다 결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아주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뭘 결정한다는 거, 자녀와 함께 뭘 결정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앞에 이제 김누리 교수님도 학교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라고 했을 때 학생을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뭐죠? 네, 교복이죠. 그래서 만 18세 선거권이 보장된 뒤에도 유행어처럼 등장했던 말이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유튜브가 됐든 정치 관련된 광고나 뉴스 등에서 보신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에서부터 민주주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되게 다양한 옷을 입고 있죠. 어떤 분은 체크무늬, 어떤 분은 줄무늬, 누구는 민무늬. 이 같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청소년 시민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교복 자율화를 얘기해온 목소리도 굉장히 오래된 주장인데 그 자율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복을 폐지하면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너무 개성이 막 두드러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 공동체 의식이 생길까? 우리는 어떨 때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한다면 좀 질문을 바꿔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복을 입으면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라는 말 또는 한국 사회가 교복을 입혀왔던 이유에는 어떤 맥락이 포함되어 있느냐? 같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곧 동일성을 체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동일성을 체득한다는 게 무엇이느냐 한다면 규율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한눈에 두드러집니다. 만약에 교복을 입힌 채로 학생들을 쭉 이렇게 운동장에 줄을 세워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교복을 입지 않고 추리닝에 후드티를 입고 옵니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발언하시는 그 연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다 봤을 때 누가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죠. 머리를 모두 같은 색깔로 검은색으로 쭉 염색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누군가가 갈색 머리, 금발 머리, 빨간 머리 등을 한다면 바로 눈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누가 규율을 어기고 있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용의복장 규제와 교복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불만을 느끼는 구성원들도 모두가 같은 색의 머리와 복장과 의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교문을 지날 때마다 확인하면서 규제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피해가는 방법들, 예를 들어 뭐 귀걸이를 했는데 그 위에 피부색과 비슷한 살구색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귀걸이를 가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배워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용의복장 규제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용의복장 규제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가면 노동자들도 출근길에 두발 검사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네, 몇몇 분들이 끄덕하고 계시는데요. 1987년도에 노동자들이 민주적 기업 문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 싸울 때 그 대투쟁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임금 인상일까? 또는 휴식권 보장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발 자유였습니다. 왜 이 노동자들은 두발 자유를 이야기했을까? 그 역사는 다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두발이나 용의복장 등 구성원의 외향을 일일이 단속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굉장히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 단속을 과정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군사정부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민을 대상으로 행했던 단속이 있죠.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그 단속을 독재의 상징으로 뽑고 저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그것들이 독재의 어떤 상징, 그 시대에 상징되는 체제로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본다면 용의복장 규제가 한 사람을 규제하고 그 공간의 시민들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 아까 얘기됐던 거죠.
파시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떼탄 신발 속 민주주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 왜 떼탄 신발이 문제가 되었느냐.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학칙이 굉장히 엄격한 학교였거든요. 저희는 깔맞춤 학칙이라고 해서 신발색, 신발끈색, 양말색, 스타킹색 이 모든 것이 여름에는 흰색으로 통일, 겨울에는 까만색으로 통일하는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까만 신발에 회색 신발끈을 매면 안 되는 거죠. 또는 흰색 양말을 신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흰 신발을 신는 게 규정인 여름식이었어요. 신고 다니던 신발이 때가 타서 거의 회색 수준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발을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회색이 되었더니 제가 교문을 지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선생님이 야 잠깐 멈춰봐라 이러더니 색을 알아볼 수 없다. 네가 흰 신발을 신은 건지 회색 신발을 신은 건지 모르겠으니 벌점을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행동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활동가라고 하면 되게 반골 기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또 아주 모범생이었거든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진짜 이거 더러워서 그렇지 회색 신발이 아니에요 막 해명하면서 도와달라고 신발을 빨아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그때 왜 나는 흰 신발이 아님을 흰 신발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애썼을까? 사실은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깔맞춤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고 단속을 위한 규정인데 그 규정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방식 대신에 나는 그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 방식을 택했을까? 이 질문을 다시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벌점이라는 제재 앞에서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규범을 학습하고 순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엄격한 규칙과 통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닌가 의심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교문으로 들어설 때 내 머리카락과 옷차림 때문에 혼이 나진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지 마음 편히 돌아볼 기회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랬을 때 선생님 대신에 교무실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벌점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죄인이 된 기분으로 교문을 들어서야 하는 학교라면 과연 그 학교에서 길러지는 시민 또는 그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일까? 겁먹은 학생을 만드는 교육이 겁먹은 시민을 만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학생도 시민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을 먼저 주인으로 대접하는 일상과 학교와 정치와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는 자유롭게 입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학교여야 된다.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학생의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건네고 싶은데요. 학교 안에 청소년 시민에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장식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로서 제공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었던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육에서 만난 청소년분들이랑 이 청소년 참정권 주제로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피켓을 만들 때 적어주셨던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뭐 청소년도 인권은 있다. 청소년 인형이 아닌 사람이다. 청소년도 정치할 수 있다. 고교 진학,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하면 안 되나요? 투표? 이런 질문도. 그리고 네, 회장 선거 질려, 진짜 선거 할 거야 라고 적혀있는 피켓도 있고, 저희도 시민입니다. 어른들의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마지막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생은 원 안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원이 무슨 말이냐? 어른들이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 사람이 아니라 테두리를 그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시민인 사회는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